5번 상법상 화물상한증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거 찾는 거네요. 운송인은 수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한증을 교부해야 한다. 수하인이요? 이게 틀렸죠. 네. 아, 이거는 화물상한증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그 좀 이런 거를 틀린 이거를 답으로 체크하신 분은 없겠죠. 이걸 실수라고 할 수 있나? 수하인이 아니고 화물상한증은 송하인에게 교부해야죠. 네, 이제 송하인은 물건을 보내는 사람, 네, 그리고 운송인은 이제 배를 갖고 있는, 뭐 배를 임대해서도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물건들을 옮겨주는 사람, 그 물건을 옮겨주고 뭐 육상으로 옮길 수도 있고 해상으로 옮길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물건을 옮겨주고 그 송하인이 보내고자 하는 대로 그 물건을 선적을 해서 자동차에 실든지 화물에 실든지 배에 실든지 해서 보내주는 하고 그에 대한 운임 대가를 받는 사람이 운송인이고, 그 물건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이 송하인, 그 다음에 송신수신할 때 그거죠. 그 다음 수하인은 그 물건을 최종 받는 사람이죠. 그러면 송하인이 운송인한테 차에다가 배에다가 물건을 실을 때 쌀 10kg짜리 몇 포, 뭐 그 다음에 현미 몇 킬로짜리 몇 포, 이런 식으로 화물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운송인에게 줍니다. 그러면 운송인은 송하인이 준 화물 명세서에 적힌 그 명세사항을 보고 그 목록의 수량과 킬로그램 수와 그런 뭐 단위와 그런 것들이 개수가 맞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배에다 싣겠죠. 다 싣고 나서 우리가 니네가 원하는 대로 명세서대로 물건을 다 실었다. 그거에 대한 증거증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화물 상한증이라는 거를 그 물건을 준 송하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니네가 화물 명세서 준 대로 우리가 배에다가 차에다가 그 물건들을 다 잘 실었다. 그래서 확인했다라는 뜻으로 화물 상한증을 운송인이 작성을 해서 송하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송하인은 그 물건을 이제 보내고자 하는 그 거래처가 있겠죠. 그 거래처에다가 그 화물 상한증을 그 종이 쪼가리를 주고, 이 종이 쪼가리는 운송인이 이제 배에다 싣고 나서 확인하고 준 거니까 그 증거 물품인 화물 상한증을 그 이제 수하인에게 보내주고, 수하인은 그러면 그 송하인에게서 물건을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건을 직접 옮길 수가 없으니까 운송인한테 대신 옮기게 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내는 거고 운임을 내는 거고. 그럼 이제 이 송하인은 그 운송인한테 이렇게 물건이 오면은 그 송하인한테 받았던 화물 상한증을 수하인이 내밀고, 그 화물 상한증에 적힌 대로 그 운송인은 이제 그 항구에다 내리든 배에다가 내리든 그 물건을 이제 내려주는 거죠. 이 화물 상한증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송하인은 수하인에게 화물 상한증을 주고 그 대가로 이제 수하인에게 돈을 받았겠죠. 네. 물건에 대한 물품 대금을 받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유치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네. 수하인에게 화물 상한증을 교부하는 게 아니다. 운송인이 직접 교부하는 게 아니고, 운송인은 처음에 배에다 물건을 실을 당시에 송하인에게 화물 상한증을 줬을 것이고, 그 상한증은 송하인이 수하인에게 물품의 대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 화물 상한증을 줬겠죠. 그러면 이 수하인은 화물 상한증을 들고 있다가 배가 이제 차가 이제 도착을 하면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이제 도착을 하면 그 운송인한테 송하인한테 받은 화물 상한증을 내밀고 그 물건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하인이 아니고 송하인이 들어가야죠. 네, 송하인에게 화물 상한증을 교부해야 한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화물 상한증은 기명식인 경우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 기명식인 경우에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그냥 조문이 나와 있죠. 그냥 조문을 그냥 정면으로 틀리게 냈네요. 틀렸고, 화물 상한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운송인과 송하인, 네, 이 운송인이 송하인한테 물건 네가 원하는 대로 잘 확인하고 물건 잘 실었습니다 라고 확인증을 준다고 했죠. 송하인한테. 수하인이 아니고, 송하인 사이에 화물 상한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건 본다가 아니고 여기가 틀렸네요. 운송인하고 송하인은 당사자죠. 예, 지금 얘가 물건을 저쪽에다가 브라질에 보내줘 하면서 물건을 실어달라고 했고, 물건을 같이 줬겠죠. 예, 현미 10kg짜리 몇 포대, 쌀 10kg짜리 몇 포대를 저 브라질로 보내야 돼. 그래서 이 운송인이 갖고 있는 배에다가 실으면서 화물 명세서를 주니까 운송인은 현미와 쌀이 명세서대로 적힌 대로와 그 실제 물품 현미와 쌀이 그 쌓여져 있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배에다 실겠죠. 그 다음 싣고 나서 송하인한테 화물 상한증을 줬어요. 그럼 이제 이 송하인이 화물 상한증을 수하인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수하인은 그 물품 현미와 쌀에 대한 그 대금을 송하인한테 보내줬겠죠. 물품을 팔았으니까. 수하인은 물품을 샀고, 그리고 이제 그 화물 상한증을 잘 들고 있다가 이제 브라질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잘 기다리고 있다가 운송인의 배가 도착하면은 운송인한테 그 화물 상한증을 내밀고 현미와 쌀을 받아가면 되겠죠.
그때 이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의 관계는 당사자, 물건을 주고 물건을 싣고 이 물건을 받으면서 운임비를 받은 이 사람은 당사자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5번하고 3번하고 5번이 지금 이게 같은 지문인데 뚝 띄어놨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제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 이 사람은 이제 제3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이제 화물상환증을 들고 있다가 보통은 수화인이 되겠죠. 수화인이 될 것인데, 이 사람이 이제 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운송인한테 화물상환증을 내밀고 운송물을 받아갈 것인데, 그때 만약에 이제 배에 뭐 화물이 제대로 안 있거나 아니면 화물상환증하고 내용이 뭔가 달랐을 때, 그럼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러면은 이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 화물상환증을 들고 항구에서 목이 빠져라 기다린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물상환증을 발급한 운송인 네가 책임을 져라, 그 뜻입니다.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질 것인데, 이때 여긴 추정이 아니고 이때는 간주 규정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고, 여기가 틀렸죠, 이 빨간 부분. 그래서 이 131조 1항과 2항을, 이 내용을 하나는 추정한다고 하나는 보고 간주한다는 뜻이죠. 이 두 개를 서로 크로스 바꿔가지고 이렇게 3번 지문과 5번 지문을 둘 다 틀리게 이렇게 냈네요. 자, 인데 이 3번과 5번을 붙여놓으면 이게 이 조문인 게 너무 티나서 그런 건지 수험생들에게 조금 어렵게 하려고 이 3번과 5번으로 이렇게 뚝 띄워놓고 이 가운데에 4번으로 이게 맞는, 뭐 다 틀렸으니까 이게 맞는 지문이겠죠. 맞는 지문을 이렇게 쓱 끼워 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3번을 보면 3번 1항 내용이고 여기 5번이 2항 내용인데,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 운송인이 화물 명세서를 송화인한테서 받으면 운송인이 그 화물 명세서대로 확인을 한 뒤에 배에다 물건을 잘 싣고 나서 송화인에게 화물상환증을 주죠. 그러니까 이 둘은 물건을 주고받고 배에 선적한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은, 이 사람은 죄가 없죠. 항구에서 그 화물상환증을 받고 목이 빠져라 기다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만약에 물건이 제대로 배에서 도착을 했는데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하고 뭔가 물건이 맞지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운송인이 책임을 집니다. 선의로 화물상환증을 들고 목이 빠져라 기다린 소지인은 아무런 죄가 없고, 그에게 죄를 묻기가 상대적으로 불공평하기 때문에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운송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똑바로 발행하라 이거죠. 일을 제대로 처리해야겠죠. 이때는 간주 규정이 되고, 이 소지인은 제3자니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런 규정들이 되게 많죠. 민법에서도 그렇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력한 추정력을 부여해서 운송인은 그냥 본인이 선적을 잘못했든, 선적을 해서 브라질로 배가 이동하는 중에 문제가 생겼든, 뭐 고속도로를 타고 화물차가 이동하던 중에 뭐 분실이 되었든 사고가 났든, 그거는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게는 알 바가 아니고, 이 사람은 제3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간주 규정으로 보아서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무조건 운송인 네가 책임져라. 이 항구에서 기다리던 소지인은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런 느낌이면 훨씬 더, 이거를 억지로 외울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소지인은 제3자다. 그러니까 이 수화인이죠. 수화인이 될 수도 있고, 수화인이 그 화물상환증을 여기 밑에 내용도 있는데, 화물상환증을 넘기게 되면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받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송화인 사이는 이건 당사자, 소지인은 제3자. 그렇게 해서 당사자끼리는 약한 추정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만약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이게 내용이 뭔가 다르다 그러면 어떤 반증을 통해서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그 반증에 의해서 번복하고, 당사자 사이니까 번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소지인에게는. 그것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추정한다, 여기는 간주한다. 이런 것들은 외울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운데 끼워넣은 4번은 그냥 뭐 화물상환증에 의해 운송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해 운송물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런 거 이제 물권적 효력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화물상환증을 이제 운송인이 발행을 했잖아요. 그 송화인에게 발행을 해주면, 그 송화인은 이제 물품 대금을 받고 그 물건을 받을 수화인에게 화물상환증을 보내줬을 거예요. 근데 그 수화인이 이제 화물상환증을 들고 있다가 지가 물건을 받으면 되는데, 이제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건을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자기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팔 거다 그러면은 그 화물상환증을 그냥 돈 받고 팔면 되죠. 이게 곧 그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그 권리를 계속 팔아서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권적 효력이 그 물건에 대한, 배에서 지금 막 오고 있는, 화물차에 실어서 지금 항구로 오고 있는 그 물건들이 대한 권리를, 이제 그 효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운송물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화물상환증만 주고 받아도 이런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상환증을 내밀고 물건을 받아가면 되니까요.